문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거친 문 두드림에 강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지였다. 그녀가 왜 돌아왔을까? 홍수처럼 밀려드는 기억 속에서 강대는 과거로 빠져들었다. 10년 우정과 16년 결혼 생활이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지훈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강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맨손으로 시작해 함께 회사를 키웠고 서로의 가족과도 허물없이 지냈다. 강대는 지훈을 믿었고 아내 민지를 사랑했으며 딸 하은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에 만족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민지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숨어서 받는 전화들, 그리고 부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거리감. 강대는 애써 불안감을 외면했다. 바쁜 사업 탓이려니, 중년의 권태기려니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거실 소파에 잠든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무심코 화면을 본 강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문자가 박혔다. 오늘 밤, 완벽했어. 사랑해, 민지. 발신자는 지훈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대는 민지를 깨워 휴대폰을 내밀었다.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변명도 부정도 없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아니,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이 말했다. 지훈을 사랑한다고, 그것도 벌써 3년이나 되었다고. 솔직히 말할게. 민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과 결혼한 건 하은이 때문이었어.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16년 동안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거야? 그녀의 말은 기수가 되어 강대의 가슴에 꽂혔다. 16년의 세월이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허무함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빚도 있었고, 민지는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였다. 무슨 빚? 강대가 묻기도 전에 민지는 말을 이었다. 이제 당신이 다 알았으니 더는 날 붙잡지 마. 우린 끝났어.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을 맞이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차가운 눈빛, 망설임 없는 목소리. 강대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민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강대와 하은을 떠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육신마저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냉정했고 강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떠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다. 민지는 떠났다. 그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마치 지난 16년의 세월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듯 그녀는 빈손으로 떠났다. 그녀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떠났고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답없는 질문들 뿐이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자유뿐인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도 회사를 떠났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정리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대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곧 지훈에게서 짧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와 민지가 함께 광주로 떠난다는 소식이었다. 민지가 그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었고 지훈의 사촌도 그곳에 살고 있어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짧고 건조한 문장들. 그 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통보였다. 그 후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광주라는 낯선 도시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강대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회사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딸 하은을 돌봐야 했다. 하은이는 엄마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때 엄마와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아이는 이제 엄마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다.
민지가 보낸 몇 통의 이메일에도 하은이는 답장하지 않았다. 엄마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글들을 아이는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지는 더 이상 딸에게 연락하려 애쓰지 않았다. 마치 하은이마저 그녀의 새 출발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것처럼. 강대는 하은이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술을 마시며 고통을 삼켰다. 딸의 상처 입은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어떻게든 이 상처를 보듬고 딸에게 안정된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바쁘게 움직이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했다.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강대는 이제 민지와 지훈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은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강대는 심각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다고. 그와 딸은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틀렸다. 어느 비 오는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악몽의 서곡처럼. 그 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지옥이 다시 문을 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지는 용서를 빌러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막 돌아온 악기처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기에 젖은 생쥐처럼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킁했으며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고함을 질렀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지훈 씨가 그런 인간인 줄 알면서도 나한테 숨겼잖아. 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황한 채 무슨 일이냐고 묻자 민지는 더욱 격분하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광주에서의 끔찍했던 시간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달콤할 줄 알았던 새 출발은 지옥 그 자체였다. 지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의심하고 집착했으며 사소한 일에도 폭언을 퍼부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급기야 선지검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훈은 민지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그녀를 폭행하고 모든 돈을 챙겨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다. 민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온몸에는 멍 자국만 남았다. 그녀는 걷어올린 소매 아래 시퍼런 멍 자국을 보여주며 흐느꼈다. 이것 봐. 이게 다 그 인간 때문이야. 아니,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말만 해줬더라면. 그녀는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내가 지훈의 본성을 알면서도 복수심 때문에 일부러 숨겼다는 것이다. 황당했다. 나는 지훈과 오래 일했지만 그의 연애사나 사생활까지 알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진심으로 내가 이 모든 비극을 계획했다고 믿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비논리적인 비난이 가능할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의 처참한 모습에 차마 모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짜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때 계단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은이었다. 딸아이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든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하은이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당신은 나에게 빚졌어.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악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계단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비수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나와 민지는 동시에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았다. 하은이었다.
내 딸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를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작은 어깨는 더 이상 14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명의 어른이 서 있었다. 엄마는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요. 하은이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딸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어른 행세를 하며 쏘아붙였다. 넌 상관하지 마. 이건 어른들 문제야. 하지만 하은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이건 내 문제이기도 해요. 딸은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아빠를 대신하고 떠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밤마다 잠 못 들고 술로 지새우고. 그런데 엄마는 뭐 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엄마는 그저 지훈 아저씨랑 새 인생 즐기느라 바빴잖아요. 하은이는 아빠가 겪었던 고통과 엄마의 무관심을 조목조목 짚었다. 엄마는 좋은 아내도 좋은 엄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돌아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그것은 그녀가 버린 딸에게서 받은 가장 고통스러운 판결이었다. 민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하은이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엄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하은이는 뒤돌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잠시 후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복수하겠다고, 딸을 되찾겠다고 악을 썼다. 며칠 후 그녀는 정말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내 손에는 양육권 변경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이유는 가관이었다. 내가 딸에게 엄마를 미워하도록 세뇌했고 하은이가 나와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황당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하은이가 내게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아빠, 이거. 화면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그날 밤 민지가 쏟아냈던 모든 폭언과 자기 변명, 그리고 지훈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양육권 신청서와 휴대폰을 번갈아 보았다. 이 녹음 파일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전쟁의 시작일까? 나는 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나와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양육권 소송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훈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때로는 복수란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일까?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며칠째 민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혹시 내가 그녀의 행방을 아는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민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녀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피해를 줄까 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민지가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괴롭힐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참으로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나는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신이 내게 마지막으로 선사하는 복수의 판이라는 것을. 나는 최대한 침착하고 심지어는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지 씨, 여기 인천에 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네요. 나는 무심코 민지가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과 만약 그녀가 이긴다면 나에게 상당한 양육비를 요구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다. 그는 민지가 돈을 얻어낼 가능성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친구로서 지훈에게 조언하는 척하며 달콤한 미끼를 던졌다. 사실 요즘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혹시 지훈 씨가 광주 쪽에서 맡아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민지 씨 문제만 잘 해결되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설령 존재했더라도 그것은 지훈을 위한 성공의 발판이 아니라 잭이 블루니 늪으로 밀어넣을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탐욕과 불안에 눈이 먼 지훈은 내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민지를 설득해 양육권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면 내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 기회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내 손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민지 씨가 당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서 가서 잘 달래주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지훈 씨에게도 좋을 겁니다. 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다. 배우들은 각자의 욕망에 이끌려 내 무대 위로 올라올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 돌아오라. 너희 둘 모두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함께 장식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내 예언은 정확했다. 며칠 후 민지와 지훈이 나란히 카페에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읽었다. 그들은 협상하러 왔다고 했지만 나는 끝내러 온 것이었다. 어색한 침묵 끝에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를 늘어놓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하은이, 매주 보게 해줘요. 최소한 격주라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옆에 있던 지훈은 한술 더 떴다. 강대시 회사, 광주지점 내가 맡으면 어떨까? 민지도 광주에서 직장 생활 계속해야 하고 그럼 하은이 보기도 편할 텐데. 서로 돕고 살자고. 기가 막혔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나에게 자신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들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광주 지점이라니 있지도 않은 유령 회사를 만들어낼 셈인가?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소.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은 이미 내 사업에서 손을 뗐소. 당신이 직접 서명한 공식 문서도 있고 당신을 다시 고용할 이유도 신뢰할 이유도 없소. 그리고 민지 씨, 당신 요구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요. 딸이 엄마를 보기 위해 매주 인천과 광주를 오가며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문제는 미리 고려했어야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방황스러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표정. 그들은 아마도 내가 쉽게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은 강대가 아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을 무심하게 톡톡 두드렸다. 화면에는 하은이가 건네준 녹음 앱 아이콘이 상냥하게 보였다. 민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지훈을 향해 덧붙였다. 그리고 지훈 씨, 민지 씨 명의로 된 그 빚 문제나 잘 해결하시오. 아, 그리고 내가 제안했던 그 새로운 사업도 잘 생각해보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 내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도 나를 설득할 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들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하은이에게 당신이 인천에 올 때 만나볼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 하지만 그 이상은 없소. 선택하시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민지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그녀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에 그들을 뒤로 하고 카페를 나섰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끝이 드디어 보이는 듯했다. 그들이 떠난 후 카페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한동안 빈자리를 응시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씁쓸한 커피 향과 지독한 악연의 종지부였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난 것이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폭풍이 드디어 지나간 것이다. 몇 달이 흘렀다. 민지와 지훈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풍운으로 지훈이 내가 제안했던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광주에서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맞이했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은이는 엄마를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고 했다. 나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리고 하은이가 건네주었던 그 녹음 파일. 나는 그것을 듣지 않고 삭제했다. 더 이상의 증오와 복수는 무의미했다. 내가 원한 것은 그들의 파멸이 아니라 나와 내 딸의 평온이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배신감과 분노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내일에 더욱 집중했고 하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갔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부서졌던 가족의 신뢰와 사랑이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할 만큼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다. 나는 배신으로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지독한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나와 하은이의 삶에는 더 이상 어둠은 없을 것이다. 오직 밝고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나는